무상급식이 유상급식으로 전환되면서 일부 학부모들이 직접 밥을 지어 먹이는 등 반발이 잇따랐습니다. 박종훈 교육감이 무상급식 중단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도의회 중재 등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야구 NC 다이노스 홈 경합전이 오늘 마산 야구장에서 열렸습니다. 현장을 연결합니다. 경남의 한 사립고등학교가 최근 13억 원의 경영권이 거래된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문제점을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경남에서 오늘부터 초중고생들의 무상급식이 유상으로 전환됐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이 학교급식 대신 직접 밥을 지어 자녀들에게 먹이는 등 무상급식 중단에 대한 항의가 잇따랐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초등학교 뒷마당이 간이 급식실로 바뀌었습니다. 큼직한 솥단지와 각종 조리시설이 설치되고 천막 아래에는 식탁도 마련됐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학교급식 대신 직접 조리한 점심밥을 학생 70여 명에게 제공했습니다. 밥 먹는 거 하나 가지고 좀 보이지 않는 불평등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 초등학교 학부형들이 초등학교 급식 시간 밥을 먹는 학생들 틈에 교사들의 식판은 비어 있습니다. 경남 전역에서 500여 명의 교사들이 무상급식 중단에 항의하며 한 끼 단식에 동참했습니다. 무상급식을 그대로 지속적으로 실시해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한 끼 단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상급식이 중단되면서 경남 지역 학생 21만 8천여 명은 오늘부터 급식비를 내고 밥을 먹어야 합니다. 하지만 경상남도는 무상급식은 복지 포퓰리즘이라며 무상급식 예산을 서민 자녀들에게 지원하는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무상급식 중단을 둘러싼 학부모들과 교사들의 반발이 점점 거세지면서 학교 현장의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무상급식 중단과 관련해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석고대죄라는 말을 써가며 사과했습니다. 도의회 중재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종훈 교육감은 도의적 정치적 책임과 석고대죄의 심정으로 죄송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엄마 내 학원 안 가고 급식비 내면 안 돼라고 하는 이야기, 그 아이들의 마음을 제가 어루만져 주지 못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 데 대해서 그 아이들한테 정말 미안하죠. 오는 21일까지 열리는 도의회의 중재 노력에 기대를 건다며 그때까지는 중재 노력을 존중해 교육청 차원의 공식 대응은 자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도의회에서도 해결안이 나오지 않으면 학교별로 학부모 총회를 열어 뜻을 모으고 시군을 방문해 도움을 요청하는 등 모든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남도가 감사를 제기했을 당시 개인적으로는 고민도 했지만 교육감으로서는 양심과 기관 독립성에서 1%도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주민 발의와 주민 소환 운동에 들어갑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조례 전면 개정 주민 발의와 함께 홍준표 지사와 기초의원 주민 소환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 어떤 세력이 나서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나서고 나서지 않고 하는 그런 엄마들 아니거든요. 이렇게 아이들이 피켓을 들고 나서게 만든 건 바로 홍준표 도지사님이십니다. 학부모들은 무상급식 중단은 홍 지사의 소신이 원인이고 그 결과는 아이들에게 심리적 상처와 학교 혼란, 엄청난 교육력 손실로 이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대진입니다. 경남의 무상급식 중단으로 정치권의 복지 논쟁이 본격화됐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지역 교사 1,100여 명이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중단을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무상급식을 중단한 것은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며 계층 간의 갈등을 더욱 조장할 뿐이다. 시민단체들은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이 기존 사업과 중복되고 있고 중앙정부와 협의도 하지 않고 통과돼 법적인 하자가 있다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무상급식 중단 공방은 정치권으로 확대됐습니다. 야당은 복지 혜택부터 먼저 줄이는 것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국가 재정
자체 규모를 확대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풀어야지 아이들 밥상을 없는 무상급식 중단이 해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홍준표 도지사는 무상급식은 포퓰리즘이라며 무책임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재정이 흘러간다면 5천만 국민한테도 무상급식을 해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정책의 우선순위 문제입니다. 무상급식 중단으로 시작된 복지 논쟁은 내년 총선 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프로야구 NC다이노스 홈 개막전이 오늘 마산야구장에서 열렸습니다. 홈팬들 앞에서 NC는 화끈한 공격으로 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경기장으로 가봅니다. 손은혁 기자, 경기 소식 전해주시죠. 먼저 수투수 시상이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NC가 화끈한 타격전을 선보인 덕에 응원석의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조금 전 경기가 끝이 났는데요. NC가 넥센을 10대3으로 제압했습니다. 제 뒤로 응원석의 열기가 전해질지 모르겠지만 NC는 홈팬들 앞에서 시즌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NC는 초반부터 불방망이를 휘두르며 넥센 히어로즈를 앞서갔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홈 개막전을 보기 위해 4천여 명의 팬들이 마산 야구장을 찾았습니다. 프로야구 개막을 5달 기다린 팬들의 바람에 부응하듯 NC는 3회까지만 홈런 2개를 포함해 6득점하며 홈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지난 시즌 페넌트레이스 3위를 기록한 돌풍이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홈팬들은 기대하고 있을 텐데요. 전력 질주, 새로운 캐치프레이즈답게 올해도 팬들에게 가을 야구를 선사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이정호 캡틴을 따라서 올해는 NC 상한 또 들어갈 겁니다. 화이팅! 10개 팀이 맞붙는 올 시즌에는 70여 경기가 홈에서 열리는데 NC 구단이 목표한 60만 명 관중 동원도 달성해 흥행에도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마산 야구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행법에서 사립학교의 재산 매매는 금지돼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권 거래를 막는 규제 조항이 없다 보니 돈을 주고 학교 경영권을 사고 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차주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정부 보조금 24억 원을 지원받은 한 사립고등학교입니다. 지난해 학교 이사진 6명 가운데 3명이 잇따라 사임한 직후 이사진이 새로 꾸려졌습니다. 신임 이사진 7명 가운데 과반이 넘는 4명은 모그룹 임원진과 관계자입니다. 감사도 이 기업 관계자가 선임되면서 이 기업이 사실상 학교 경영권을 행사하게 됐습니다. 저번에 이사할 때 이사 내분이 하고 직관자 쪽으로 관련되는 분들이 들어오셨죠. 학교 운영은 이사들이 다 하거든요. 문제는 이 기업이 학교의 전 이사장에게 13억 원을 주고 사실상 경영권을 샀다는 점입니다. 전 이사장과 측과의 채권 양도 양수로 13억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사립학교는 교육적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학교 재산을 매매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경영권을 사고 파는 것을 규제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사립학교가 국민의 세금으로 상당 부분이 운영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는 더더욱 경영권 양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비리를 차단해야 합니다. 사립학교 경영권 양도를 규제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지난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제53회 진해군항제가 어젯밤 전야제에 이어 오늘 이충무공 동상 헌달회를 시작으로 공식 개막했습니다. 오는 10일까지 열흘 동안 이어지는 이번 축제 기간에는 여좌천 별빛 축제와 한미 해군 합동 군악 연주회, 공군 에어쇼, 이충무공 승전 행차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립니다. 창원시는 현재 진해 지역 벚꽃이 60에서 80%가량 피었다며 이번 주말쯤 벚꽃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양대 노총 제조업체 노동자들이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시장 구조 개선 사업을 함께 저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한국노총 금속노련 경남본부 등은 오늘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정위원회가 논의하고 있는 노동시장 구조 개선은 해고를 손쉽게 하고 저임금과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계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이 시민과 소통하는 법원 이미지 확립을 위해 1일 명예민원실장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첫 명예민원실장에 탤런트 이정길 씨를 위촉했습니다. 대한사회복지회 후원회장인 이정길 씨는 오늘 법원 종합민원실과 상담실에서 이강원 법원장과 함께 민원을 안내하거나 상담했습니다. 경남 지역 평균 저수율은 예년보다 높아 영농철 가뭄 피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농어촌공사 경남본부는 경남 641곳 저수지의 저수율은 87.8%로 평년보다 10% 이상 높은 수치여서 영농철 가뭄 피해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김해와 양산이 98.5%, 진주와 산청 92.3%, 사천 93.2% 등을 기록했습니다. 창원 중부경찰서는 창원공단로에서 230톤 대형 화물이 도로에 떨어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해당 운송회사에 대해 중앙선 침범 등의 혐의로 범칙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또 운송회사는 대형 화물을 옮길 때 구청과 경찰에 통행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새벽 창원공단로에서 230톤 열교환기를 싣고 가던 트레일러에서 화물이 추락해 9시간 넘게 교통체증을 빚었습니다. 거제의 한 도시마천에서 발견돼 생포 40분 만에 죽은 멸종위 기종 상괭이는 탈진으로 자연사한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통영해양경비안전서는 어제 구조작업에 참여한 구조 책임자와 수의사 등의 진술을 토대로 이같이 결론 내리고 검찰 지휘를 받는 대로 상괭이의 사체를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30일 거제시 도시마천에서 발견된 멸종위 기종 상괭이는 어제 오후 1시 40분쯤 생포됐지만 수조로 옮겨 치료를 받던 중 구조 40분 만에 폐사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